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텔의 완 API 테크놀로지 파트너 테라텍에 근무하고 있는 최봉영입니다. 코로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이 여러분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태라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이 상황이 좋아지면 여러분들 모시고 직접 실습도 하면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해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촬영하는 방 바깥에는 저희 팀원들이 있는데 방 안에는 지금 혼자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완 API, 인텔 완 AP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세미나의 참석자 또는 나중에 이 온라인을 통해서 다시 이 세미나 이 화면을 보실 분들이 대부분 프로그램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자이거나 또는 개발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또는 과학, 공학, 연산 등에서 그 고성능의 계산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용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원 API 관련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현재 2022년에 컴퓨팅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는 것이 원 API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최근 한 10여 년 정도 그 사이에 IT나 과학기술 이런 분야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중에 뭐 가장 인상 깊은 것들을 뭐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다른 의견들이 있겠지만 뭐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뭐 암호화폐,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출현했고 또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컴퓨팅 입장에서의 어떤 그 공통점은 그 대부분의 것들이 굉장히 그 높은 속도의 계산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셋들을 많이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데이터셋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로 그 예전에는 CPU에 의존했던 연산들을 그전에 많이 뭐 물론 그래픽 처리에서 많이 쓰긴 했었지만 GPU나 FPGA 같은 다른 장치들까지도 그 연산에 참여시키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데이터셋들이 이제 뭐 스칼라 전통적인 계산 3 더하기 5, 뭐7 곱하기 8 이런 그 각 값수 계산은 뭐 스칼라 계산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계산들이 있었던 이제 반면에 그래픽 처리 스스로 많이 이제 하게 되는 이제 벡터 계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이나 뭐 머신러닝 등에서는 매트릭스 연산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뭐 또 뭐 스페셜 연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주로 돌아가는 그 장치들을 보면 그 기존의 스칼라 연산들은 CPU에서 계산들을 많이 해요. 잘 하고 있죠. 근데 그 벡터 계산은 GPU가 특화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뭐 머신러닝 등등에 필요한 매트릭스 연산은 FPGA에서 굉장히 낮은 전력으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가속기들이 추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개발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 가장 어려운 것들이 개발하기 위한 이제 언어나 랭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미들웨어나 또 프레임워크로 이제 저희가 그 이용해서 개발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각 연산 장치별로 다른 언어들을 쓰게 돼요. CPU에서는 전통적인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제 GPU용 언어들 예를 들면 뭐그 쿠다라는 언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DHL 같은 FPGA 언어들도 있는데, 이 각 언어들을 개발자들이 다 공부를 해야 잘 쓸 수 있어야 뭐 CPU, GPU, FPGA 다른 그 가속기를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다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현대 그 개발자들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OneAPI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앞의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형태의 연산 장치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셋을 계산해야 되는 우리 현대 프로그램들한테는 그 각 연산 장치에 맞는 언어를 배우기보다는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아이디어의 결과물이 완 API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다양한 연산 장치를 프로그래밍 하자.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나타난 화살표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장치도 핸들링하면서 각 장치가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계산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요구를 이제 하나의 스펙으로 만들어서 그 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완 AP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완 API는 단순한 각 장치들과의 그 인터페이스를 넘어가지고 각 계산에 필요한 병렬 프로그래밍, 주로 이제 for 루프가 되게 되는데 이 루프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통일성을 유지를 하면서 각 뭐 장치들, CPU나 GPU, 뭐 FPGA 등이 갖고 있던 고유한 언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성능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또 내야 하고, 또 뿐더러 한 제조사에 구속되지 않는 오픈 스펙 기반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떤 장치가 추가되더라도 그 오픈을 준수하게 되면은 모두가 다 성능을 낼 수 있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요구들의 그 집합을 완 API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현재까지 작성된 여러 가지 구성능 연산 모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의 연동성을 가질 수 있는 표준을 완 API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완 API가 추구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모델과 또 완 API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완 API의 필요 요건이 뭘까? 어떤 부분이 있으면 완 API가 조금 더 완벽하게 우리가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다양한 우리에게 연산 장치가 있고요. 연산 장치가 해결해야 될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실제로 이제 랭귀지로 자리 잡고 있는 완 API는 실제로 직접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DPC++이라고 하는 이제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언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C++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DPC++를 통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이 다양한 장치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다양한 장치들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로우 레벨의 버추얼 뭐 머신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런 언어가 어떤 요건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표준 기반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특정 벤더사에 종속되지 않도록 그럴 뿐더러 기존에 있는 다양한 연산 장치와 인터페이스가 완벽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치 제조사들을 포함해서 IT 관련 업계 또 연구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만이 이제 완 API가 지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싱글 벤더냐 오픈 스펙이냐라고 하는 선택이 있다면 당연히 오픈 스펙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완 API는 인더스트리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오픈 스펙입니다. 이 점은 지금까지 발표된 각 장치별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다르고 또 굉장히 좋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있던 그림에 있었던 프로그래밍 모델 중에서 다이렉트 프로그래밍 모델 안에 있는 데이터 패러럴 C++, DPC++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DPC++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기반이죠. 그리고 다양한 GPU, CPU, FPGA 등의 전산 장치를 쓸 수 있는 크로스 아키텍처 랭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CPU를 위해서 처음에 작성된 여러 가지 코드를 하더라도 GPU나 FPGA 등에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재사용을 위해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뭐 모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나 그래픽 처리 주로 사용되는 병렬 프로그래밍의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가죠.
그래서 고성능 컴퓨팅에 특화된 언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 구성, 그러니까 표준적인 구성을 보게 되면 ISO 100의 이제 표준 스펙을 준수하면서 그 위에 크로노스 그룹이 이제 링하고 있는 시클이라고 합니다. SYCL. 그러니까 시클이 이제 그 크로스 아키텍처에 대한 이제 정의들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클을 추가하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익스텐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의 이제 DP10은 또 인텔의 또 다양한 익스텐션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한 회사에 구속되기보다는 인더스트리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픈 커뮤니티를 통해서 각 프로그래밍의 이제 언어의 다음 버전의 발전 방향 등이 서로 협의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 다양한 장치를 다양한 또 데이터셋을 계산하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찾아가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